으아! 실수로 사과씨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하지만 실수로 사과씨까지 삼켰다면 어떡하죠? 결국 사과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 걸까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음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은 어떨까요? 계속 시청하시면 예전처럼 그 음식들을 바라보실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9번. 많은 양의 사과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 복숭아, 체리처럼 사과는 장미과에 속합니다. 정말이요. 장미과 식물의 씨앗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독이 될 수 있는 특정 천연 화학물질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소와 효소와 섞이자마자 청산가리를 배출하는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요. 모르고 계셨다면 청산가리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과씨는 두꺼운 막에 둘러싸여져 있어 소와 효소가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씨가 들어있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었다고 해도 소화기관을 건드리거나 독을 분출하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씨를 씹는 순간 청산가리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런 미량의 독을 완전히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씨를 계속 씹어 먹으면 그 양은 결국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청산가리 중독이 되려면 정말 많은 양의 사과씨가 필요합니다. 청산가리가 신체에 정말 위험한 영향을 미치려면 성인 한 명이 143개의 사과씨를 먹어야 한다고 측정됐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18개 정도의 사과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과를 먹을 땐 씨를 뱉어내는 게 좋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들이 절대 사과씨를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8번. 넛메그는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넛메그 가루로 향을 낸 케이크를 구울 생각이시라면 너무 많이 넣진 마세요. 3티스푼 이상의 넛메그 가루를 넣게 되면 약한 환각이 올 위험이 있거든요. 게다가 팔다리에 열이 오를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랍니다. 너무 많은 넛메그를 섭취하면 30분에서 1시간가량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설사 등이 있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과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7번. 황설탕이 백설탕보다 건강에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황설탕이 백설탕보다 더 건강에 좋은 설탕이기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쎄요, 슬프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건 그저 마케팅 계략일 뿐이랍니다. 황설탕은 그저 일반 설탕에 당밀이 더해져서 황색이 된 것뿐이에요. 설탕 생산자들은 결정의 크기와 색깔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5에서 10% 정도의 당밀을 더합니다. 영양적으로 봤을 때 두 설탕은 결국 똑같아요. 미국 식약청은 황설탕 한 티스푼이 17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는 반면 백설탕 한 티스푼은 16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에 함유된 당밀 덕분에 황설탕에는 칼륨, 마그네슘, 철, 칼슘 같은 유용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영양소들은 미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백설탕 대신 황설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지는 않답니다. 6번. 야자유는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야자유는 아주 오랫동안 건강에 좋지 않다고 간주되어 왔죠.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아주 기름진 식품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야자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심장질병을 발전시킬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야자유를 조절해서 먹는다면 건강에 더 이로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선 야자유는 토코트리에놀이라 불리는 특정한 형태의 비타민 E의 완벽한 공급원입니다. 뇌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노화 방지 특성을 지니고 있죠. 토코트리에놀은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낮춰주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뇌질환의 발병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타민 A 결핍증을 앓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식단에 붉은 야자유를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번.
커피는 세계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자, 그럼 한 잔 따라주세요. 커피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였죠. 어떤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고 유해하며 수분을 앗아가는 음료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로 가득 찬 이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건 건강에 전혀 나쁠 게 없다고 하죠. 현존하는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커피는 사실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건 바로 커피가 그 어떤 것보다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산화제는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노화 진행과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히드로시노믹산과 같은 대량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히드로시노믹산은 산화 스트레스와 유리기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은 암, 다양한 심장 질병, 그리고 2형 당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 여러분이 먹는 와사비의 대부분은 사실 서양 고추냉이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진짜 와사비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와사비는 와사비 자포니카의 뿌리를 갈아서 만든 것으로 일본 밖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랍니다. 대신 사람들은 겨자, 서양 고추냉이와 식용색소를 섞어서 와사비를 내놓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와사비의 수요가 극도로 많은 곳에서는 진짜 와사비와 서양 고추냉이가 섞여서 내어지기도 한답니다. 와사비는 대용으로 쓰여지는 서양 고추냉이와 반대로 약초 맛이 난답니다. 서양 고추냉이는 입안에 마치 타는 듯한 느낌과 뚜렷한 끝맛을 남기죠. 와사비는 여러분이 불 뿜는 용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랍니다. 진짜 와사비는 부드럽고 식물 맛이 난답니다. 3번. 물병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보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물병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병의 유통기한이죠. 물에는 단백질이나 당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이나 음료처럼 썩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병 뚜껑을 열어둔다면 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고 지니고 있던 화학 성분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대체 왜 특정한 날짜에 물의 유통기한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다면 이제 아시게 되었네요. 2번. 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집트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꿀과 단지를 여러 개 발견했지만 그 이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꿀은 몇 천 년씩이나 된 것이지만 잘 보존되고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이 당분인 꿀의 화학적 구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꿀이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꿀의 단 성분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꿀은 산이 강한 음식입니다. 1폐하에 3에서 4.5 사이로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용감한 박테리아가 꿀단지 안에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예상 수명은 그리 길지 않죠. 1번. 아이스크림에는 해초가 들어갑니다. 어떤 종류의 가공된 아이스크림에는 해초가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런 종류의 조류는 특별한 맛을 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초는 아이스크림을 끈적하게 만드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카라기난을 넣는데 이 물질은 특정한 종류의 붉은 해초로 만들어집니다. 카라기난은 재료들이 더 잘 집결되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해초는 또한 아이스크림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스크림 콘을 드실 때는 거품 같은 식감을 제공해준 해초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고마워요 해초. 아마도. 자, 정말 맛있는 동영상이었죠? 여러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던 음식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댓글에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항상 저희 인생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세요.